자, 그럼 일반화학 실험실을 안내하겠습니다. 일반화학 실험실은 공학관 D동 3층에 있습니다. 3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동 중앙현관으로 들어와서 3층 계단을 올라오시면 더 빨리 오실 수 있는데 3층 계단을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오른쪽 코너로 돌아서 복도 끝으로 가시면 왼편에 302호 일반화학 실험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실험 수업을 받는 일반화학 실험실인데요. 입구에 바로 보이는 녹색 뚜껑이 달려있는 퓨움 후드라고 하는 장비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개수대가 중간에 설치된 각 조별 실험 테이블이 보입니다. 한 조당 개수대는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실험 테이블당 개수대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한 개의 조는 보통 인원이 약 7명씩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험 테이블 측면에는 페이퍼 타올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실험관 흘린 액체, 씨약 등을 닦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각 개수대마다 기본적으로 액체 같은 것들을 닦을 때 한 장씩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수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개수대마다 기본적인 실험 초자, 즉 유리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험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보는 바와 같이 사용한 유리 초자들을 세척해서 뒤집어서 건조해야 합니다. 물론 실험실 전용 세제 가루도 비누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은 비어 있는데요. 개강을 하면 새 세제 가루들을 조교가 채워줄 겁니다. 또 실험 도구 세척용 용매병도 있습니다. 빨간 병은 상징적으로 아세톤 병입니다. 아세톤만 담아놓는 병은 꼭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의할 점, 아세톤은 휘발성 용매이기 때문에 뚜껑을 꽉 닫지 않아야 합니다. 살살만 담아놔야 되고 필요 이상으로 흔들지도 않아야 합니다. 깨끗한 물인 증류수만을 담아놓는 병은 파란색 뚜껑에 담아서 사용합니다. 색깔별로 구별이 되어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요. 유리초자 세척하실 때, 실험도구 세척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험 테이블의 서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랍의 내부를 한번 보면 실험실에 있는 모든 서랍 안에는 보안경과 보는 바와 같은 면재질의 목장갑이 있습니다. 실험관 안전을 위해 기본 보호장구류로서 보안경과 면 목장갑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장갑에 대해서는 교수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지만 면 목장갑 말고 다른 장갑도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장갑이라 함은 파란색의 니트릴 장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교수가 손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이 장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따가 따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어느 테이블을 열어봐도 장비가 충분히 있으니까 보호장구류는 말 안 해도 반드시 꼭 착용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는 220V 콘센트 구멍, 110V짜리 콘센트 구멍. 이게 왜 있냐면요. 물가열기나 전자저울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장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은 퓨움 후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움 후드는 냄새가 나는 씨약, 휘발성 씨약, 가루 씨약 등을 다루는 후드입니다. 자, 그런 장비인데 후드의 유리문은 항상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외부로 각종 씨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 장비가 밖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도록 흡기 장치가 항시 가동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퓨무드를 열어보면 이렇게 왼쪽에 작은 폐액통들이 있습니다. 실험관에는 다양한 종류의 실험 폐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강생 여러분들은 실험 중에 수시로 폐액을 이 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실험 폐액은 성질에 따라 산 폐액, 알칼리 폐액, 유기계 폐액, 무기계 폐액이 있으며 실험 중에 교수와 조교가 안내하는 폐액의 성질을 잘 듣고 알맞게 구별해서 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후드의 유리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내려서 닫아놔야 됩니다. 하지만 후드의 문은, 이 퓨움 후드의 유리문은 내렸을 때 완벽하게 닫히지 않습니다. 살짝 열려 있는데 그 열려 있는 틈으로 바깥 공기가 안쪽으로 강하게 빨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써 꽉 닫으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닫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이 딱 늘상 알고 있는 일반적인 휴지통입니다. 실험실 휴지통은 반드시 덮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실험실에서는 주로 이런 걸 사용합니다. 자, 이제 큰 걸 봤는데요. 이제 퓨움 후드 같은 경우에는요, 실험실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하나가 있고요.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돌아보면 안쪽에 퓨움 후드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험실에 퓨움 후드가 총 3개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왼쪽에는 실험도구 준비실입니다. 이곳은 교수와 조교만 출입해야 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들어가시면 안 돼요. 퓨움 후드 오른쪽에는 대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 소화기를 사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주의합시다. 그 오른쪽에는 이제 휴지통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뭐 가벼운 휴지나 뭐 페이퍼 타월 종류 버리는 용도고요. 그 옆에 공동 실험 테이블 아래쪽에는 대형 폐액통이 있습니다. 후드 안에 작은 폐액통이 가득 차면 이쪽으로 옮겨 붓고 작은 폐액통을 비워놓기 위한 용도로 둔 것입니다. 이것은 실험실의 구급안전 보호구함인데요. 보호구함에는 화상연고, 바셀린 거즈, 그 다음에 반창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뭐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웬만한 걸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세세한 장비나 도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에 있는 저렇게 네모나게 생긴 직사각형의 장비가 뭐냐면요, 바로 120도 건조 오븐입니다. 실험 도구나 초자들을 물로 씻은 다음에 바짝 물을 말릴 때 또는 어떤 씨앗 가루들의 수분을 완벽하게 말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후드 바로 위에는 우리 실험실 내부에 큰 환기구, 환기팬이 달려 있고요. 뭐 이거는 전원은 항상 실험할 때 교수가 틀어놓으니까 뭐 여러분이 신경 쓰실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븐 옆에는 물 가열기, 그냥 물을 가열 때 주로 쓰는데 그냥 가열기라고 부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핫플레이트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전자저울들이 있습니다. 매주 실험할 때마다 전자저울이나 가열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테이블에 조교나 교수가 한 대씩 딱딱 비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잘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탠드가 있네요. 스탠드는 뭐냐면 유리도구들이나 실험도구들을 고정시켜 놓기 위한 장비인데요. 스탠드에는 클램프라고 하는 보는 바와 같은 장비가 걸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는 장비는 뷰렛이라고 하는 유리도구를 고정시키는 뷰렛 클램프, 그 다음에 일반적인 클램프, 집게 형태의 빨간색의 클램프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클램프는 이게 기본적으로 나사들이 많이 있어요. 유리도구의 사이즈에 따라서 굵은 유리, 얇은 유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집게 부분에 이렇게 볼트와 너트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탠드에 탄탄하게 고정시키라고, 높이 조절해서 고정시키라고 또 이제 측면에도 이렇게 저렇게 볼트와 나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수가 영상을 찍는다고 한 손으로 지금 다루기 때문에 지금 잘 고정을 못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빨간색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측면에 있는 저 높이 조절 볼트를 조절해서 단단하게 스탠드에 고정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렵네요.
네, 대충 이 정도 사용하신다. 일단 방법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입문에 온도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출입문에 온도계가 있고요. 그 옆에 피난 안내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실의 대부분의 웬만한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실험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실험 도구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실 참 깨끗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뒷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클래스의 학생들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도구, 물 가열기 또는 그냥 가열기, 핫플레이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핫플레이트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전선 코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뜨거워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열기에 달궈지는 부분에 전선 코드가 이렇게 닿으면 순간 전선이 녹으면서 피복이 벗겨지고 화재가 납니다. 전선이 닿지 않도록 충분히 이렇게 이격을 시켜서 정리한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측면에 있는 전원을 켜고 다이얼을 돌려서 온도를 맞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정말 다리미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손이 닿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다이얼과 그 전원 단추만 사용하시는 거 꼭 신경 쓰시고요. 전선만 안 닿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증류수통입니다. 깨끗한 3차 증류수만 담아 놓은 통인데요. 실험하기 전에 조교와 교수가 충분히 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달려있는 밸브만 잘 조종해서 물을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유리도구끼리의 연결부나 고무와 유리초자의 연결부를 밀폐할 때 사용하는 파라핀 필름입니다. 영어로 적혀지는 것처럼 파라필름이라고 하는데요. 파라핀 재질의 이 필름으로 유리도구와 유리도구 사이의 빈틈을 이걸로 밀봉을 시켜서 밀폐 처리를 합니다. 실험실에 공동으로 구비되어 있는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가 짚는 이거는 저울 위에 가루시약의 질량을 재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산지라는 겁니다. 가루시약의 질량을 재기 전에 저울 위에 먼저 올려놓고 그 위에 가루를 부어서 무게를 잽니다. 다음은 기타 다양한 용매를 담아놓은 시약병입니다. 이거는 아세톤병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아세톤을 담으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녹색병 같은 경우에는 라벨을 별도로 붙여놨는데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지금 이 테이블은 실험 공동 테이블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유리초자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500ml짜리 비커입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비커에 지금 새겨져 있는 500ml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숫자와 함께 눈금이 보이는데 이 눈금은 대략적인 눈금이라서 그다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확한 눈금을 재고 싶으면 어떤 다른 도구를 써야 되는데 어떤 도구를 쓰냐면은 100ml까지 눈금이 촘촘하게 잘 새겨진 보는 바와 같은 이른바 눈금 실린더. 여러분들은 메스 실린더로 공부하신 학생도 있을 텐데 이제부터는 눈금 실린더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측정하시면 됩니다. 눈금이 0.1mm 간격으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0.1mm가 아니라 1mm 간격으로요. 네. 그래서 100mm까지 총 100칸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또는 가마 플라스크라고 부르는 녀석과 그냥 삼각 플라스크의 모습입니다. 생긴 모양의 차이가 확실히 구별이 될 겁니다. 요건 삼각 플라스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는 저압에서 어떤 액체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가마 플라스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플라스크에 새겨져 있는 두 플라스크에 새겨져 있는 이 눈금도 대략적인 눈금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액체의 양을 측정해서 확인을 하려면 옆에 있는 눈금 플라스크로 삼각 플라스크 안에 있는 액체를 눈금 플라스크로 옮겨서 눈금을 정확히 읽어서 재야 합니다. 다음은 피펫 펌프하고 필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펫 펌프나 필러는 빨간색으로 피펫에 연결하여 용액을 뽑아내거나 일정량을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먼저 유리도구인 피펫, 10ml 피펫에 피펫 펌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ml 피펫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ml라고 적혀져 있고요. 눈금이 0에서부터 1까지 아랫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적혀져 있어요. 눈금은 9까지 적혀져 있는데 맨 끝에 뾰족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채우면 10ml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관찰하시고요. 끝에 부분까지 채워야 10ml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액체를 빨아 올려서 밑에서부터 눈금 7까지 액체를 빨아 올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3ml의 액체를 채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필러에 눈금이 하나만 하나만 그어져 있는 3ml짜리 피펫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눈금이 다 생략되어 있고 눈금이 하나만 있는 이러한 피펫을 부피 피펫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ml짜리 부피 피펫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위에 공처럼 달려있는 고무 필러라고 하는 거는 고무공 주변에 있는 단추들을 눌러주고 고무공을 조절해주면서 액체를 빨아 올리거나 내보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반면에 피펫 펌프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펌프를 조절하여 액체를 채집하고 단추를 눌러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왼쪽부터 폴리에틸렌 장갑, 가운데 니트릴 장갑, 오른쪽 면재질의 목장갑입니다. 자, 니트릴 장갑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강산성, 강염기성 물질, 강한 유기용매를 다룰 때 가운데 니트릴 장갑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경우는 가장 왼쪽에 있는 폴리에틸렌 장갑을 사용합니다. 뜨거운 물건을 만질거나 다룰 때는 맨 오른쪽에 있는 면 목장갑을 사용합니다. 용도를 정확히 아시겠죠? 실험할 때 맞춰서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실험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볼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